네,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좀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날 나온 전부표라든지 또 시그널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지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6.8%라는 굉장한 이제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애플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고요.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이번 주 FOMC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뭐 금리 상승과 좀 그 할인율의 상승이죠. 이런 거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일시적일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닝의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다. 기업이 믿을 거는 기업 이익밖에 없다라는 쪽의 어떤 시장의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뭐 통화 정책의 긴축이 그렇게 시장을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뭐 좀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곤 있지만 장기 금리가 1.48로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덜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금리가 언젠가는 오르겠죠. 뭐 내년도에 물가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 한, 내려가지 않는 한, 현재 뭐 채권 시장의 금리는 조금 뭐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눌려 있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뭐 전체적인 미국 소비자 물가가 3%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한 2.6%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뭐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지금의 이제 공급망 차질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한 3%의 소비자 물가면 시장 금리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1.4, 1.5 이 정도에서 한 2%대 위로 한 2.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어떠한 그 물가와 금리의 어떤 매칭을 보면 그런 점에서는 뭐 조금 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닌 거죠. 당장 물가가 올라간다고 조금 뭐 금리가 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팽창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ALM, 부채와 자산을 좀 관리해야 되고 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점이 현재 미국 국채의 광범위한 수요를 유발하면서 금리를 조금 수급적으로 누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면 그 금리가 미칠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가계 가처분 소득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오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 투자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사실 자본 비용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른 어떤 기술주보다 독특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대선 뭐 후보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한 5천만 원을 메타버스에 투자했더니만 그게 250억이 됐다고 자랑하던데 독특한 분이세요. 하여튼 그 자랑한 내용을 봤을 때도 우리도 기술주가 제대로만 투자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수익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 하나. 지금에서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술주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건강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뭐 금리 상승과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뭐 기술주 전반에 특히 나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 전체가 조금 비싼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한 번쯤은 조금 조정
보이지 않을까, 네.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네.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예. 결국 뭐 지금 뭐 메가 트렌드 예. 전체적인 뭐 산업혁명이 이런 부분에서 네. 혁신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소위 구독 경제의 어떠한 그 독과점적인 어닝 파워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예, 뭐 디즈니도 그렇고. 예. 지금 예전에는 뭐 코스트코나 이런 유통업체들이 뭐 이렇게 회원비를 받아서 멤버십 받았죠. 구독 경제의 어떠한 그 표상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앱 제공하는 좀 그 기업에 네. 계속 어쨌든 구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고 어떤 소프트웨어 값을 계속 이제 소비자에게 과금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독특한 어떤 성장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네. 좀 그 전체적인 어떤 독과점적인 그런 소비자와 밀착된 그런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네.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네. 관점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특히 PR이 굉장히 높은 주식도 있지만 네. 사실 PR이 뭐 애플만 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3, 40배 정도에 있는 그런 마켓퍼로 비교하면 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아주 과열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빅테크 주식들은 뭐 금리 상승 초기 혹은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이 연말 연초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뭐 다소 한두 차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서는 내년 연말에 또 역시 위너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기술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구독 경제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럼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좀 연말 연시에 미국에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또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또 표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달 말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 강화 분위기가 되면 또 기술주들을 향한 우려감이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움직임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구글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런 우려감은 표했지만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소음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슈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지금 계속 그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 시장 전체가 지금 닷컴 버블 직전의 어떠한 상황의 밸류에이션에 그렇죠.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GDP, 미국 GDP로 나눈 배율이라든지 예. 소위 버펫 인디케이터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니면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M2 총통화 비율, 이거는 이제 유동성에 얼만큼 시가총액이 팽창했는지, 네. 돈도 많이 풀렸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스닥 시장, 성장주 시장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데 그 반응을 보인 정도가 2000년 어마무시한 닷컴 버블 직전,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 상황에 거의 밸류에이션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롱터만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 시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그 정책적인 견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관련 기업들을 조금 짓누를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이러한 그 독과점력, 어닝스 파워를 훼손하지는 정책적인 어떠한 이슈들이 이러한 그 어떤 그 흐름을 이익의 성장 흐름을 훼손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 견제를 받아왔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그 수익 모델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성장을 했던 그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입증이 됐듯이 이러한 그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어쨌든 너무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준비해 주신 그래프를 보면 아까 저 나스닥 GDP하고 총통화 대비 시가총액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1999년에서 2000년 처음에 지금 피크가 보이는 저 그림에는 네. 지금과 같은 어떤 통화 증폭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은 없었는 상황. 98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가 극복이 되고 곧바로 IT 버블이 올라가면서 네. 심리적인 어떤 패닉 상태였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는 말씀 주신 대로 통화가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그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발생의 이유가 하나는 심리라고 치고 하나는 통화 증발이라고 치면 약간 좀 대응 방식이나 향후 전개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비하신 그래프 중에서 또 그 첨단 제한 및 서비스 보급 기간 그 내용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걸 보시면은 그 AI나 자율자동차, 바이오 이쪽 부분이 상당히 그 가파르게 지금 그 네.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집중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인터넷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저 현상이 좀 어렵다. 네.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은 돈이 단순히 많이 풀렸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패러다임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맞습니다. 이래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 뭐 닷컴 버블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미국 그 기술주들, 네. 첨단 혁신주들이 글로벌 파워가 약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구독 경제를 형성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GDP라는 항목은 사실은 국내 총생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당연히 네. 그때보다는 높아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 부분에서 벌어들이는 그렇죠. 그러한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는 데까지 걸린 연수거든요. 네, 네. 점점 그 근래에 올수록 그 어떤 혁신 제품들 그렇죠. 뭐 90년대에는 뭐 흑백 TV라든지 라디오가 이제 혁신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AI, 자율차,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혁신 재화인데 네. 또 서비스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경쟁을 벌일 여유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없는 거죠. 기회가 예. 없는 거고 기존의 독과점 기업이 계속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네요. 것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번 주에 열릴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목요일쯤에 결과가 나올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한 4시 정도에 이제 새벽 4시에 FOMC는 회의는 끝나고요. 앞서도 저희가 뭐 11월 물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6.8%.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물가 지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연설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연설을 했는데 제가 뭐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사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은 이번에 그 에너지 가격이 네.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네, 네. 그다음에 중고차가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신차랑 반도체 칩 같이 부족 해서 때문에. 네, 자동차가 한 20% 올랐는데 이 부분이 6.8%의 전년 동월 대비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한 3%포인트 정도를 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네.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물가가 진정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연설이었는데 사실은 6.8%의 한 3%포인트를 제외해도 그게 진정되더라도 한 3% 이상의 소비자 물가가 내년도에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3% 정도 이상의 물가 수준이 내년도 2022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의 어떤 팩트가 된다면 네.
통화 정책은 매우 지금 바빠졌다라는 것이고 지난번 뭐 고용 지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조금 소외된 계층의 어떤 그 실업률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끌고 가는 연준의 논리가 지금 무색해졌다라는 것이어서 이번 주에 뭐 목요일 날 다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를 제 생각에는 아마 테이퍼링을 12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두 배로 올려서 내년 3월에 끝내고 금리 인상의 첫 단추를 내년 5월이나 빠르면 4월에 첫 25bp 금리 인상을 해서 내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FOMC 결과가 유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연준의 어떤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조기 인상시키는 계기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맞습니다. 다 예측한 거고 시장도 사실 이렇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금리가 뭐 그렇게 조금 통화 정책 스케줄이 빨라진다고 뭐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다 어느 정도는 뭐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다소 빨라졌네. 오히려 시장의 좀 관심은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어떤데 그래서 내년도 물가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물가가 진정될 거냐라는 결과론에 통화 정책의 결과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인상 문제 이쪽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에너지 가격 빼고 소비자 물가 발표하라 그랬더라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3%포인트를 차지하니까 절반 이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너무 빠르게 하면은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약간 뭐 뉘앙스 같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 김한진 연구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정대로 갈 것이다 보시는 거죠. 한 3월쯤. 그래서 뭐 지금 유로 선물 시장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bp, 80bp면 3번 인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75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한 70bp 이렇게 해서 내년 3번, 후년 3번 뭐 이렇게 만약에 유로 선물 시장에서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팩트가 된다면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후년도에 한 1.5%에서 1.75 정도까지 올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통화 긴축이 조금 빨라지고 금리가 조금 시장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시장을 조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FOMC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이미 지수의 주가에 또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항상 있는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이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가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도 지금 뭐 그 주식 그 차익 과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도 뭐 중소형주에 조금 있고요. 원래는 뭐 1월 효과라고 그래서 조금 1월 달이 좀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가고 또 12개월 전 뭐 연도 중에 1월이 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그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는 그 1월 효과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1월 효과 자체는 약해졌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1월에 조금 강한 속성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뭐 한국 시장이나 미국 증시나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좋고 조금 테마성이 강한 그러한 중소형주가 연말 연초에 조금 반짝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 경제 공작 회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환경과 이 디지털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분야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도 한번 어떤 분야에 집중이 될지 미국도 기술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고 그럼 중국도 기술주와 인프라 환경 쪽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성경 지명이 있네요. 내려오실 때 루돌프 사슴코를 통해서 친환경
썰매를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매연을 안 일으키고 전기차도 아니고. 전기였나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주나 또는 환경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내년도 투자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네, 아무래도 정책이 있는 곳에 뭐 어쨌든 뭐 수익이 있고 네. 또 수혜가 있고 또 뭐 기술과 어떤 인력이 몰리는 곳에 어떤 자본이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본이 앞서가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테마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조금 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책적인 요인도 한중일 3국이 혹은 유로존까지 네. 이런 쪽에 좀 집중된다면 그런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활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여당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표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번에 토네이도 이 사망 사건과 네. 관련해서도 오히려 기후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정책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그런데 그런 쪽에 뭐 그린 탄소 제로 정책에 조금 더 정책적인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원래 이제 그런 정책을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조금 더 실행력을 갖출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어쨌든 컨택 대면 어떤 경기 부양책이 활성화된다면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경 이런 쪽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본격적인 삽질이 이제 시작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한 2, 3월 정도에 북반구에 이제 봄이 올 때 건설 경기의 토목 쪽에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토목 경제라기보다는 그린 쪽으로 환경 쪽으로 이러한 그 각국의 정책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계속 코스피가 3,00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도 1,000선을 좀 겨우 회복을 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불안한 상황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뭐 저는 잘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뭐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시장이 여러 가지 뭐 무슨 펀치를 지금 맞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 잘 버틴다라는 것은 이 펀치 지나가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잔펀치로 좀 그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또 올해 결정적인 체력 약화는 증시의 체력 약화는 20조, 200조에 달하는 지금 그 신규 상장 기업들이 지금 대거 상장되면서 네네.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2010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정도 지금 많은 규모고 사상 최고 규모거든요. 이러한 그 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이번 연말 연초에 어떤 박스권 시장을 조금 잘 지나가면 시장이 좀 우상향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KTB 투자증권 김환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